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꼰대입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없이 향후에 전망을 한다라는 것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없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 거랑 좀 똑같아요. 헤매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비게이션 있으면 좀 더 목적지를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 첫 번째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다는 건 이 정부의 부동산을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이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예측이 된다 라는 부분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속에서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정책의 두 가지 방향성을 알게 됐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자, 공급 확대라는 부분은 이미 우리 이전 정부에서 공급 부족이 빚어낸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공급 자체를 아예 물리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시장이 뭐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시장 아닙니까? 이 기능 자체가 지금 어거지로 막혀 있잖아요. 취득세 중과나 보유세 중과, 대출 규제, 양도세 강화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막혀 있었던 부분이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거래가 원활히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나온 건 1차잖아요. 앞으로 2차, 3차, 4차, 5차 이런 부동산 정책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앞으로 어떤 게 나올 것인가가 예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방향,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정상화,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분석 들어갈게요. 첫 번째 세부 정책 보도록 할게요.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장 기능 정상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아무래도 처음 내놓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취득세를 그냥 왕창 세게 풀 수는 없으니까 좀 한정을 지어놨어요. 약간 소심하게 풀었더라고요.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하시는 가구 약 한 25만 6천 가구 정도가 수혜를 볼 거다라고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그 다음 주택 가격이 싸든 비싸든 상관없이 이런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만 하더라도 이런 소득이라고 하면은 부부 합산으로 한 7천만 원 정도의 제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택 가격도 뭐 수도권은 4억, 지방은 3억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소형의 좀 저가에 있는 주택들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그 제한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누구나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라고 한다면 2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가장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정상화를 위해서 차후에 나올 수 있는 이 취득세라는 부분은 현재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가 8%, 12%로 굉장히 고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양도세 완화인데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현재 거주 2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도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완전 면제해 주겠답니다. 거주 요건 자체를 완전히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1세대 1주택자한테.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좀 붙는데 이 조건이 뭐냐 하면 상생 임대인 개념에서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인상한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체결한 집 주인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2년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2년 면제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1주택자인데 갭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내가 지금 집을 사놓지 않으면은 내가 그 당시에 집을 사놓지 않았더라면 집값이 너무 높게 올라가서 내가 미리 집을 사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저는 갈아타기 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는다라고 봐요. 내가 지금 집을 한 채를 사놓은 게 있는데 이 지역보다는 좀 더 상급지로 지금 옮길 수가 있는데, 아니면 앞으로 옮길 예정인데 그랬을 때 내가 비과세 때문에 그 갈아타기를 내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한테도 분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4년 동안은 임대 물건 자체가 좀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4년 뒤에는 이런 거래 물건 자체도 많이 증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물론 1주택자가 하나 팔고 하나 사기 때문에 제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내가 차익 실현만을 목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집을 안 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대 물건이나 매매 물건 모두 증가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확대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8월 달에 아무래도 전세에 대한 부담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이 정부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짜내자 라고 했던 방법이 지금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처분이나 전입 의무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시키겠다랍니다. 이게 규제지역이라고 한다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를 얘기하는데, 여기 안에서는 집을 주택담보대출 받은 집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을 굉장히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을 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주담대를 전부 다 회수하겠다, 아니면 벌금 물리겠다, 막 이렇게 겁을 많이 줬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2년 내에만 그럼 그렇게 해라, 2년 동안은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에 차라리 전세를 놓고 월세를 놔도 되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완화를 시켜준 거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후속 대책이 나오게 될 거예요. 2년이 어디 있어. 2+2 하면 4년인데 이거 역시도 앞으로 4년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가 의무가 돼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를 즉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감옥 가요. 벌금 내고 집 뺏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완화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시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팔기 전에 또는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증여하기 전에만 거주 요건을 채워주면 됩니다. 2년, 3년, 5년 이런 요건은 팔기 전에, 증여하기 전에만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상속이란 부분은 누군가 돌아가셔서 그 주택을 상속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누가 알아서 이걸 채워야 되는 거야. 이 부분도 분명히 좀 조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정부에서도 임대주택을 짜내기 위한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사실 이렇게 돼야 이건 정상이었어요. 이 명분하에, 제가 보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명분하에 이것을 정상화로 돌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임대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줘서 이 임대 물량 공급 자체를 더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그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했던 우리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거 있죠. 이 부분들의 혜택은 아직이에요. 이번에는 이런 건설 임대를 하시는 분들, 건설임대 법인, 건설임대 개인, 건설임대 법인과 개인, 이분들한테 양도세 장특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고, 여기에 이 부분 잘 들어왔어요. 주택 가액 요건 자체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주택 가격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6억 원으로 한정이 돼 있으면 임대 물량 공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9억까지 확대를 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이번에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서는 어쨌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건설 임대로만 한정이 지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적어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가 되고, 양도세라든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장착한 매입 임대,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 사업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임대 사업자 있죠? 주택 임대 사업자.
이 부분들까지 앞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전초전을 제가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좀 고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동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는 바로 좀 풀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뭐 빌라, 연립,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좀 혜택의 폭이 매입 임대사업자 혜택 이 부분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는 부동산들은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얘기는 금융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대출이죠. 대출이 없이는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집을 사든지 아니면 세입자로 들어가든지 너무 어려운데 이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근데 이전과 조금 달라진 거는 좀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이 좀 늘었어요. 이전에는 보증금 3억짜리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4억 5천까지도 버팀목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뀌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2억의 보증금이 어떤 집만 대상이 됐는데 2억 5천까지 대상이 확대가 됐고 또 뭐 8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았는데 1억 2천까지 받을 수 있게 바꿨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누구냐면 2+2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되신 분들 그분들에 한해서만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대출 지원하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런 부채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좀 보니까 점차적으로 좀 이 부분들도 확대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5가지의 굵직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정책에서 봤던 것처럼 그 속에서 지금 나온 거는 좀 한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2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정책의 방향들은 좀 더 확대된 완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그러냐면 이번 첫 번째 정책에서 그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크지는 않겠죠. 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완화를 겪어가면서 시장 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번 첫 번째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 향후 부동산을 전망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